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코암입니다. 네, 오늘도 맑은 날을 맞이하면서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출근하는 길인데요. 하늘은 맑고 차량들도 적당히 나와서 사람들이 좀 사는 느낌, 움직이는 느낌을 받는 그런 아침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한 뉴스를 보았고, 그리고 생방송으로도 나왔는데,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네소타에서 백인 경찰에게 너무나 참 처참할 정도로 무릎으로 목을 눌려서 질식해서 사망하게 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미주 지역 많은 곳에서 지금 폭동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이거 잘못하면은 좀 불똥이 여러 곳으로 터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정말 그런 모습으로 변해져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조지가 무슨 일을 했든 간에 이것은 no matter what, 잃어버린 인간성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미네소타 지역은 굉장히 살벌한 그 자체, 인종적 차별, 정말이죠.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요, 코로나로도 지금 가뜩이나 힘들어서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슬픈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46세입니다. 조지 플로이드는요. 그리고 과격한 집회로다가 미국 전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경찰서나 가게들, 또 하다못해 경찰 차량도 파손이 되고요. 너무나 멀리 갈 것 없이 당장 이 뉴욕만 하더라도 벌써 여기에서도 많은 고통이 시작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위로 인해 가지고 파손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훼손, 약탈, 그 다음에 상점 파괴. 여기에서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참담한 그런 지경으로 있었는데요. 사실 이 흑인에 대한 갈등의 문제는 어제 오늘에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한인으로서 미국에 살면서 그냥 좌시하고 살 부분들도 아니고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은 언론인들이나 그리고 또 방송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으면서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에 30여 년을 살고 있으면서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들이 올바른 시각으로 보고 저들하고 좀 소통을 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이번에 유튜브 채널을 오픈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이런 것들이 좀 전해지면은 좀 소통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하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주제는 소통이라는 그런 말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길 가다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Where are you from? 이런 말을 묻게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까? I'm from Korea, I'm from China,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저는 의도적으로 Queens, I'm from Queens 또는 Flushing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의도는 당신 어느 나라 출신이요, 어디에서 왔소이까, 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 속에 깔려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나라를 얘기하고 있죠.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대화가 과연 무엇으로 떨어지겠습니까? 민족이나 나라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대화 자체가 Where are you from? 이라는 그런 한마디의 질의에서부터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원래 연합으로 여러 민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곳인데 우리는 지금 살면서 얼마나 많은 혼동 속에서 살고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나마 지금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우리는 어디서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요,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일단은 결론부터 짚고 넘어가자면은, 흑인은 뿌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통을 가지고 살아온 애초에 이민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흑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마 루트, 그러니까 뿌리라는 그런 영화를 보고서는 더 많이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잘못입니다. 물론 그 흑인들을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가서 사냥을 해서 데리고 왔다, 아프리카 같은 곳을 가서 인간 사냥을 해가지고 왔다, 이런 말도 어느 정도는 소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라는 지역은 부족 생활을 하죠. 또는 좀 규모가 큰 집단은 왕국이라고 해서 왕권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살면서 서로 간에 그 이득을 위해서 또 전쟁을 하고 그래가지고 팔아치웁니다. 누구냐면 바로 사람들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유럽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무엇이 많이 발달되었냐면요, 사람 무역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무역상, 이거 요새 말로 하면 뭐가 되죠? 인신매매죠. 이거 다시 말하면요, 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통해 가지고서는 들어와서 인신매매가 되어 가지고 들어와서 노예처럼 노예로 살아온 그런 민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속에 억울함과 또 한이 많이 맺힌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이제 많이 지났지만은 일제강점기라는 시절을 지냈지 않습니까? 뭐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무슨 씨 뭐 의원이 되신 분, 그런 이야기는 곁들이지 않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많이 그렇게 피해를 입으시고 고통을 당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다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세월이 벌써 36년입니다. 그 다음에 또 6.25가 있었죠. 근 40년간을 그렇게 우리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이들 흑인들은 그의 거의 10배가 달하는 300년가량을 그렇게 어렵게 억압을 받으면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300여 년 전에 미국에 강제로 끌려와가지고 학대받고 또 차별받고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온 그 흑인들은요, 인간 사냥꾼에 잡혀온 사람들이 아니라 인신매매를 당해서 왔던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향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고향이 없습니다. 뿌리 자체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그 슬픈 것을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뭐 비록 작고 이런저런 뭐 이야기들이 많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 조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 나라를 잘 지켜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300여 년을 이런 식으로 억압을 받아가면서 살아오면서 많은 그러한 그 애틋한 이야기들을 가슴속에 울분으로 품고 살아온 그 한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음악을 들으면서 말이죠. 특별히 블루스라는 음악을 들으면요 정말 뭔가를 느낍니다. 속에서 울음 같은 것, 막 울부짖는 것 같은 것을 느끼는 그런 그 블루스 음악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연주 자체보다도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표현하는 거, 그런 것들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들하고 블루스하고는 음악이 좀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그 정서적으로 좀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내 동족, 자기들로서는 자기들 동족으로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억울한 사연을 당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많이 울분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인종적 차별을 받아가지고 어렵게 된 그 상황을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기에 그 울분이 결국 분노로 바뀌게 되고 그 분노가 삽시간에 여기저기 번지게 되어서 이 마치 불똥이 여러 곳으로 한꺼번에 쫙 터져가지고 나온 것처럼 그렇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잠시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한인들과 흑인 간에 무슨 일이 생겼기에 우리는 흑인 폭동이 일어나면 한인들이 늘상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느냐, 우리가 그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을 좀 도와주고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그 해법을 내놓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참 답답한 해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철치 애비뉴, 오래전이죠, 얼마 전이 아니라 오래전에 철치 애비뉴에도 폭동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브루클린입니다. 거기에도 폭동 사건이 있는데 저의 친구 얘기를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친구는 마침 거기에서 가까운 유티카 애비뉴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직원이죠. 근데 제가 거기를 놀러 가면은 거기 가면 항상 그 흑인 친구들이 늘상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밥을 먹으면서도 꼭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친구들도 같이 먹기도 하고 뭐 달라 그러고 와서 사주기도 하고 그래가면서 걔네들하고 그냥 뒹굴뒹굴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속으로는 좀 답답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왜 저런 친구들하고 저런 사람들하고 이런 말을 표현까지 해가면서 같이 저러고 지내고 있느냐라는 답답하다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결국 처치 애비뉴 폭동이 일어난 다음에 유티카 애비뉴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고 깨지고 그랬는데 그 가게는 살아남았습니다. 누가 그랬느냐, 그 친구들이, 그곳에 있는 그 흑인 친구들이 그 가게를 보호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지키고 이곳은 우리 친구가 있는 곳이니까 건들지 마라, 그리고서는 보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당시에 한인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들은 말은 흑인 친구 건너서 들은 건데요. 불평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 코리안들은 이곳에 와서 장사만 하고 다시 너네 타운으로 갔지, 너희 집으로 갔지, 이곳에 우리들이 사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곳에 지내고 있으면서 이웃을 얼마나 돌보고 있었느냐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먹고 그곳에서 살고 그곳에서 이득을 취해가면서 이곳에다가 무엇을 했느냐, 당신은, 우리는 당신의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주고 당신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었는데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돈만 벌어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한인의 모습으로 보이니까는 그것이 미움으로 바뀌어지더라.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 생겨가지고 한인과 그 흑인의 어떤 상관관계는 전혀 없었는데 마치 우리는 그냥 일방적으로 당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그런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상당히 우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하고의 교류가 필요한 것이고, 그분들의 뿌리가, 그분들이 생각하는 바가,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한이, 가슴 속에 있는 맺힌 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고 있다면은 아무래도 좀 소통하기가 좀 수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번 사태가 잘 무마되고 또 잘 가라앉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은 한인들이 여러 곳에 계시는데 피해가 좀 없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라도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그럴 때 그 지역 안에서의 서로 어울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도 잘 소통이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피해가 좀 적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통해서 오히려 더 발전된 그런 서로 소수민족끼리의, 이민자들끼리의, 또 울분을 품고 사는 사람들끼리의 서로 간의 격려와 위로가 되면서 같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를 바라고요. 시청해 주시고 또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또 구독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